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최근에 이 서울 및 수도권 시장의 가격 움직임을 보면 이 점입가경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최근 분양가 상한제 등의 추가 규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 온기는 수도권까지 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입지의 신축과 준신축, 신고가 행렬이 이어지고 있고요.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이 구축 대형이 신축의 20평대보다 가격이 못하니까 얘네들이 오를 것이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번 11월 중순과 하순경에 거래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호가가 또 1억씩 더 올라간 모습, 거래가 됨과 동시에 호가가 또 올라갔고, 거기에 더해서 이 중위 아파트라 하면 6억에서 8억 사이 이 아파트들도 상당히 지금 수요자들이 시장에 물건을 찾아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최근 11월 달에 중개사 분들이 굉장히 바빴다는 얘기죠. 이 정도로 현장은 굉장히 뜨거워져 있다, 이런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얘기를 듣는 순간 늦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찾아보셔야 된다는 말 먼저 드리고, 오늘 주제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부동산 괴담입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투자자에게 가장 무서운 게 뭐죠? 바로 돈을 잃는 것이죠. 그것도 거액. 자, 오늘의 이 사연은요, 재개발 투자를 무분별하게 하고 잘 모르는 상태로 투자하다가 큰 돈을 손해보게 된 이야기를, 괴담을 좀 들려드리면서 여러분들께 경각심 그리고 공부를 좀 하게끔 만들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요즘 구독하기 좀 덜 누르고 있어요. 구독하기 좀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투자처는 바로 이 정비사업입니다. 그 중에서도 재개발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을 굉장히 좋아하죠. 헌집을 새집으로 바꿔주고 엄청난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번 투자 경험이 있으시면 이 정비 사업만 노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또한 이 정비 사업을 통해서 크게 이득을 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좋아하는 투자처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노후주택이 신축 아파트로 바뀌는 이 마법의 투자처고요. 최근 이 뉴타운의 경우에는 몇 배에 달하는 차익을 안겨줍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프리미엄이 한 푼도 붙지 않았던 그러한 뉴타운이 엄청난 고가로 변신한 경우를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3배, 4배 이렇게 오른 뉴타운 사업. 자, 최근에 보시면 이 신길 뉴타운도 마찬가지고 흑성 뉴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러한 뉴타운 경우에는 성공 신화죠. 자, 하지만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사업 기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좀 움직이시는 게 필요합니다. 전략적으로. 절차가 많이 남았다고 하면 이 프리미엄이 높은 상태에서 절차까지 많이 남았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 리스크가 높은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정비 사업이 진행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가 아니라 프리미엄이 변동폭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긴 기간 동안. 왜냐하면 경기가 꺾이거나 아니면은 하락 및 조정 시기가 오면 프리미엄이 싹 빠지거든요. 그럼 그만큼 손해봤다가 못 견디고 파실 경우엔 손해로 남게 되는 것이고, 긴 경우에는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10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지금 신길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지금 웃고 계실 겁니다. 조합에서 아파트 받고 차익 남기시고 계신 분들은 엄청 좋아하실 텐데, 과거에 이 금융위기 직전에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손해 보신 분들이 무덤으로 남아있는 곳이 또 신길 뉴타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케이스 생각하시고 우리 투자자로서 리스크 관리를 좀 잘하자,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참 이야기가 좀 옆으로 빠졌는데요. 아무튼 간에 이렇게 인기가 많고요. 절차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절차가 좀 앞에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비교적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재개발 투자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재건축은 처음부터 초도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이기 때문에 재개발이 일반 서민 투자자들에게는 더 인기가 많다. 자, 그리고 또 거래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투자 수요가 많기 때문에 비교적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다. 소액이라는 말에는 투자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절차에 따라서 난 이만큼만 하고
빠지고 다른 걸 사야겠다 이러하신 분들은 차익을 바로바로 이렇게 회수하기 쉬운 황금성을 지니고 있는 게 바로 이 정비 사업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 좋다 하니까 이 정비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해도 없으시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규제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정비 사업에. 근데 이걸 모르고 투자했을 때 정말 프리미엄, 피 얻으려다가 피를 보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괴담도 그러한 내용이거든요. 자, 요즘 같은 경우 재건축보다는 그래도 규제가 좀 덜하죠, 재개발이. 그러다 보니까 이 재개발에 대한 수요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특히 이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에도 재개발 지역들은 다 피해서 지정이 됐죠. 뭐 추가 지정이 얼마든지 될 수 있는데 지금 일단은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피가 높습니다. 프리미엄. 이 피가 프리미엄이거든요. 이 피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도 계세요. 지금 듣고 뜨끔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 예, 피가 이제 프리미엄입니다. 프리미엄이 높기 때문에 자, 입지 선정과 절차를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프리미엄이 높다는 말은 평가 자체가 높다는 말과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좋은 입지를 선정했을 경우에는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겠지만 입지가 별로거나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절차가 초기 단계인데 프리미엄이 높으면 앞으로 갈 진행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떠한 금융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그 프리미엄이 고스란히 또 꺾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오랫동안 기다리셔야 되거든요. 이걸 못 참고 파시는 분들은 손해입니다. 일단 거래를 하게 되면 확정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지금 시점은 좀 리스크가 크다. 잘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또 재건축도 초과이익 환수가 있으니까 형평성에 맞춰서 재개발도 초과이익 환수자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게 지금 거론 중이죠. 참 말이 안 되는 여러 가지 규제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상천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괴담의 내용인데 2017년 그러니까 파리 대책 때 도정법이 개정이 됐거든요. 예. 근데 이 도정법 개정안을 모르고 투자를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하나요? 이거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어떻게 이러신 분들이 계세요. 지금 방송을 보는 분들 중에서도 이러한 실수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모르고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혹시 제 방송을 오늘 시청하시게 된다면 엄청난 자산을 지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정 시기가 지나도록 이걸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프리미엄이 높은 지금에 큰 돈을 날리게 됩니다. 자, 이 도정법이 어떻게 개정된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 부동산에 관심이 조금 있고 투자자라면 무조건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모르시는 분은 지금이라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바로 도정법인데요. 이게 파리 대책 때 개정안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게 뭐냐면 우리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 이렇게 나뉘죠. 거기에 투기과열지구일 경우 재건축과 재개발 등 이 도시정비 사업에서 조합원 분양이나 일반 분양에 당첨된 경우에 5년간 투기과열지구 내에 다른 정비 사업의 조합원 또는 일반 분양을 받을 수 없다. 자, 이게 10월 24일 2017년 10월 24일 공포 시행됩니다. 따라서 이날 이후 투기과열 지구 내에 내가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의 도시정비 사업에서 조합원인 상태로 또 똑같이 투기과열 지구 내에 물건을 취득하게 되면 이게 절차가 분양 시점이 5년 이후라면 상관이 없는데 5년 이내라면은 조합원 분양이나 일반 분양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자본이 좀 되신다고 해서 이러한 정비사업, 재건축이나 재개발 신나게 투자하시다가는 이걸 모르고 투자하시다가는 보유 물건 중 가장 먼저 분양을 받게 되는 물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르고 있다가는 현금 청산 대상입니다. 프리미엄을 다 날린다는 얘기죠. 요즘 프리미엄이 어디 한두 푼 합니까? 이 아이오니타운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이 5억이 넘어가고, 노량진 뉴타운 보십시오. 어마어마하죠. 이런데 이 프리미엄을 다 날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몇 년 동안 모은 돈이 일순간에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 계신 분은 하루라도 빨리 분양 신청 전에 매도를 하셔야겠죠. 자, 만약에 이 도정법 개정 이전에 두 채를 소유하고 계셨다면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이후라면 절차가 늦는, 어느 걸 먼저 샀더라도 이 절차가 중요합니다. 절차가 늦는 조합원 분양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이 절차상 분양 시점 자체가 5년이 넘어가면 상관이 없습니다. 5년이 넘어가게 간극이 벌어져 있다. 지금 이게 극초기다. 조합 설립 민가 단계고 아직 오래 남아 있다. 5년 이상, 7년, 8년 남아 있다. 이러면은 두 개 사셔도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2년이고 3년이고 굉장히 짧은 거죠. 그리고 또 이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서울 아니면 상관없다, 괜찮다, 또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투기 과열 지구입니다. 자, 이 재건축이고 재개발이고 또 많은 이 수도권 지역 있죠. 바로 이 광명 지역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투기 과열 지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반대로 생각하면 투기 과열 지구가 아니면 이 5년 재당첨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정비 물량을 투자로 하셔도 된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잘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풍선 효과도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정비사업, 수도권이 지금 정비사업들 인기 많은 것들, 이러한 이유 또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이렇게 절차가 늦는 조합원 분양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얼마를 주고 샀던지 이 현금 청산 대상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 프리미엄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단계까지 와버리면 그 비용을 다 날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미 이제 정비사업 물량을 가지고 있는데 요즘에는 1주택자는 거의 당첨되기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이 대형 같은 경우에는 추첨이다 보니까 추첨도 확률이 적긴 하지만 그래도 2주택자, 주택이 이미 1주택 있으신 분들도 당첨되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정비사업 물량 하나를 갖고 있는 중에 나도 그냥 분양 한번 받아보자 싶어가지고 여기저기 다 넣는 거죠. 그래서 당첨될 경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요즘에 워낙 투자할 곳이 없다 보니까 금액은 좀 남고 어떻게든 이 투자를 해보자, 이러한 상황으로 이미 정비사 물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난 1주택자니까는 이거를 해보자 하시는 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게 이미 분양 신청 들어가서 관리 처분 이후라면은 이 새로 당첨된 게 무효가 돼서 다행인데, 이게 그 시점 이전이다. 그러면은 이 당첨받은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 자격은 상실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또 여기서 엄청난 손해가 발생될 확률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절차가 지금 어느 정도 와 있고, 오늘 이 괴담의 주인공인 5년 재당첨 제한에서 내 투자처가 자유로울 수 있는지 판단을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흔히들 많은 분들이 이 정비사업 물량에 대한 단점으로 오랜 기간이 걸린다, 이거 하나만 생각을 하시는데 크게 손해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절차가 비교적 길고 평균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뭔가 위기나 또 부동산 시장의 조정이나 하락이 올 경우에 높은 프리미엄이 한 번에 일시에 꺼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2, 3억 날리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정보들 무조건 알아야 되겠죠. 필수적으로 이러한 정보들은 아셔야 될 거고, 실수를 최대한 안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많이 하시는 방법밖에 없겠죠. 투자에 대한 기술은 나중 얘기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것도 모르면서 투자에 나서시고,
재개발, 재건축 좋다고 여러 개 물건 잡아야겠다 생각하고 여기저기 사놨다가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발목을 잡히게 되면은 큰 돈을 잃으실 수가 있으니까 이전에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의외로 이런 것들 잘 모르시고 실수하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오늘 당부 말씀으로 이 영상을 준비를 한 거고요. 혹시나도 지금 이러한 케이스에 본인이 있다, 이러한 케이스가 될 것 같다, 이런 분들은 미리 이 구간이 오기 전에 미리 처분하셔서 막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네요. 사실 이 정비 사업이 10번을 얘기해도 10번 다 다르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좀 복잡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심도 있게 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귀찮으셔도 공부하기 어려우셔도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점 강조를 드리면서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페에 지속적으로 이러한 뉴타운이나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에 대한 정보를 계속적으로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매니저들이 열심히 이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역들에 대한 리뷰나 임장 이러한 것들 적어서 올리고 있으니까 카페에 많은 가입 부탁드리고 여러분들도 많은 참여 그리고 소중한 글들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